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3급 22년 3월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풀이입니다. 크리에이트 뉴 버튼 누르셔도 되고 파일 메뉴 눌러서 뉴 눌러도 되겠죠. 단축키는 컨트롤 N. 현재 이 영상 아래쪽 더보기 설명란에 GTQ 포토샵 단축키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상자에서 600에 400 크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맨 먼저 확인할 것은 픽셀, 아트보드 선택 해제, 레졸루션은 72픽셀/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맞는지 보시고요. 혹시라도 아니다 하면 이렇게 클릭해서 화이트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그리고 크기가 600에 400인 것을 나중에 숫자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시험장에 도착하면 패널의 위치가 레이어가 이렇게 안 보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포토샵 프로그램 맨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 네모 모양 보여요. 워커스페이스 선택하는 부분인데 클릭해서 에센셜스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선택해서 리셋 에센셜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GTQ 포토샵 시험 보기에 알맞은 패널로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 2개 버튼 있잖아요. 이 부분 클릭해 가지고 2줄로 만들어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3급-1.jpg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O 하셔도 되겠죠. 소스 파일은 다 어디 있냐 하면은 문서 폴더 안에, GTQ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 그리고 1.jpg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모든 그림이 아래쪽 그림에 보면 출력 형태 보면 다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컨트롤 A 누르시면 되고요. 셀렉트 메뉴에 보면 All 누르셔도 되는 거죠. 복사하기 위해서 에디터 메뉴에서 카피 누르시면 되고 단축키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죠. 컨트롤 C.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답안을 저장하지 않아서 언타이틀로 보이는데 이 부분 클릭하고 붙여넣기 해야 되죠. 에디터 메뉴에서 페이스트 누르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이 큽니다. 그래서 자유 변형해야 됩니다. 에디터 메뉴에서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T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왼쪽 위쪽에 있는 대각선으로 크기 조절점에 대각선으로 마우스 걸쳐서 줄여보겠습니다. 거의 캔버스 크기랑 딱 맞게 맞추니까 알맞습니다. 다 하고 나서는 엔터 해서 적용해 줍니다. 파일 메뉴 누르시고 세이브 단축키는 컨트롤 S 누르시면 되겠죠? 저장할 때 위치는 GTQ 폴더 안에 저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GTQ를 이렇게 맨 마지막 경로로 보여지게 해놓고 그 다음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문제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그 다음에 문제번호로 넣어주는데요. 지금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3월달 B형 푸니까 임시 수험번호로 3B라고 하겠습니다. 빼기 표시하고요. 그 다음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고 빼기 표시하고 문제번호는 현재 1번이라서 1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작업 도중에 저장하실 때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레이어가 이렇게 구분된 형태의 포토샵 파일을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정답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가운데 기둥 녹색 계열로 보정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만큼을 선택을 먼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경색하고 기둥색이 전부 비슷비슷해서 퀵 셀렉션 도구 가지고 선택하면 이렇게 좀 지글지글하게 좀 안 좋게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선택 영역 방금 한 거 되돌릴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Z, 되돌리기는 컨트롤 Z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히스토리 패널이 이곳에 보이죠? 클릭해서 좀 늘어뜨린 다음 그 이전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직선 형태로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한 툴은
라쏘 도구를 길게 눌러서 폴리건을 라쏘 툴로 하시면 알맞겠습니다. 다각형 올가미 툴입니다. 위쪽의 옵션에서는 패드 같은 경우는 0으로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러면 시작해야 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꺾어져야 될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그 다음 지점 클릭, 그 다음 지점 클릭, 처음 시작하는 지점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못 누른다 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하셔도 처음 시작하는 지점하고 맞물려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잘했어요. 이제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하죠. 색조 채도 바꾸는 거, 휴 세츄레이션 대화 상자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U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로는 에디트 메뉴에서 어드저스트먼트에서 휴 세츄레이션 누르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U라는 것이었습니다. 색상을 GTQ 시험에서 적용할 때는 컬러라이즈를 선택하면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휴 부분을 녹색 부분으로 움직여 놓고요. 세츄레이션 부분은 채도니까 색의 엷고 짙은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니까 좀 더 진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지정하면 맞겠는데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필요 없어졌죠? 점선 깜빡 그리고 있는 거, 이거 선택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누르시면 되고요. 선택 영역 해제는 컨트롤 D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죠? 복제해 보겠습니다. 전구가 이 부분에 하나 있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어요. 툴은 오른쪽에서부터 5번째 있는 클론 스탬프 툴로 해 보겠습니다. 복제를 이만큼을 복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을 하나 삼는 게 좋은데요. 아래쪽에 보면 한 이 정도 부분에서 클론 스탬프 툴이죠. 이 정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되거든요. 위치를 한 이 정도로 잡아주고 클릭한 채 드래그를 슬쩍씩만 하시면 돼요. 너무 크게 드래그하면 전구 주변에 있는 것들도 복제가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 복제가 잘 되었죠? 만약에 원하는 위치에 잘 알맞게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 위쪽에 보이는 히스토리 패널 있죠? 이 부분에서 그 이전 단계를 이렇게 클릭해서 되돌리고 다시 하시면 되겠죠. 렌즈 플레어 필터 적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필터 메뉴 눌러보시면 렌더라고 있습니다. 렌더에서 아래쪽에서 두 번째 렌즈 플레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명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위치를 바꿔야겠죠. 여기 더하기 모양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서 알맞은 위치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출력 형태 봐서 하시면 되겠죠? 잘 맞췄으면 OK 누릅니다. 그러면 다 1번 문제 풀었네요. 저장 먼저 Ctrl S 해서 PSD 파일로 그대로 업데이트돼서 저장이 된 상태고요. 이제 JPG 파일로 저장할 건데 JPG 파일은 이렇게 큰 그림일 때 저장하는 거죠. 해서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에즈 누릅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라는 거 아셔야 하고요. 아래쪽에서 파일 형식을 눌러서 JPG 선택해 줍니다. 저장 버튼 누릅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 PSD 파일로 저장해야 되겠는데요.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지 크기를.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600에 4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뒤쪽에 있는 0 하나를 지우겠습니다. 앞쪽에 연결고리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으로도 잘 바뀌었습니다. 60에 40 픽셀이고 72 픽셀 per 인치라는 거 잘 아시고 OK 버튼 누릅니다. 크기가 작아졌죠. PSD 파일은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Ctrl S. 지금 Ctrl S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큰 파일이었는데
이제 작은 파일로 이렇게 크기 줄여진 작은 파일로 PSD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제출하는 겁니다. 자, 1번 문제를 마쳤고 2번 문제 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파일들을 닫을게요. 파일 이름에서부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Close All 누릅니다. Create New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파일 메뉴 눌러서 New 하셔도 되고요. 편리한 대로 눌러서 New 도큐먼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파일의 크기를 보니 400에 600이죠. 이렇게 400에 600. 먼저 단위가 픽셀이 맞는지 보고 아트보드는 선택 해제되어 있어야 하고요.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 그리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일 때 작업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위스에다가 400 입력하고요. 하이트에다가 600 입력합니다. 아래쪽에 크리에이트 버튼 누릅니다. 상금-2.jpg 불러오겠습니다. 이번 2번 문제에서는 2.jpg랑 3.jpg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파일 선택해야 되겠는데요.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하고 거기서 보면 2.jpg를 선택해서 열겠습니다. 보안이 모두 필요하죠? 해서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단축키는 더보기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타이틀이라고 아직 저장하지 않은 이 파일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누릅니다.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이미지가 주어지는 소스 파일은 크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T 눌러가지고 크기를 줄여야겠는데 일단은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뭇잎 같은 게 이 부분에 있는데 방향이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홀리전틀 누릅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에 봐서 비슷한 위치에 좀 더 알맞게 잘 맞추면 되겠죠? 패치를 어느 정도 맞추고 나서는 엔터 하시면 됩니다. 레이어 이름을 낙엽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패널 있잖아요. 여기 레이어 패널. 만약에 레이어 패널이 잘 안 보여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밑에 이렇게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라는 글씨가 보이면 더블 클릭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이라는 이 글씨 있죠?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해야 레이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세요. 이름은 낙엽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저장도 미리 해 놓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세이브 누릅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GTQ 폴더니까 바로 여기서 GTQ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파일 이름에다가는 수험번호 빼기 문제 성명 빼기 문제번호로 해야 하죠. 그래서 지금 저는 임시 수험번호로 3B 사용하고 있고 현재 문제는 2번이라서 맨 마지막에 2라고 수정하겠습니다. PSD 파일로 저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3.jpg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클릭 3.jpg 열기 위해서 이미지 폴더를 더블 클릭했고요. 3.jpg 선택하고 열기 하겠습니다. 영역 선택하기 위해서 퀵 셀렉션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필요한 영역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크기 수정하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은 이렇게 커지고요. 왼쪽 대괄호 누르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마우스 크기를 크게 키운 상태에서 드래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 많이 선택이 되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 해제하기 위해서 위쪽에 3개의 옵션바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빼기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되겠죠?
셀렉션 도구로 선택해도 이렇게 잘 선택이 되어지네요. 자, 선택하는 방법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해제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서 디셀렉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영역을 선택하실 때에는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눈금자, 혹시라도 이 눈금자가 안 보인다면 뷰 메뉴 누르시고 룰러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있는 상태니까 클릭하면 없어지겠죠? 단축키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알파벳 R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컨트롤 R 이렇게 눌러서 눈금자가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눈금자를 클릭한 채 작업 내역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작업 공간 안쪽으로 위쪽에 있는 눈금자를 클릭한 채 작업 공간 안쪽으로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 하면 영역 선택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마키 툴이 있는데요. 여기서 길게 눌러서 일리프티컬 마키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를 여기 교차하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대각선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그 원형만큼 잘 선택이 될 겁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렀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눌렀고요. 크기랑 위치 알맞게 잘 맞추고 나서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레이어 이름을 문양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문양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문제 해보겠습니다.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 상태에서 이너 그로우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75, 초크는 0, 사이즈는 15 맞네요. 다 맞으니까 OK 버튼 누를게요.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하면 되겠죠? 타입 도구 선택하고요. 작업 공간을 클릭해서 타이핑 치고 입력을 다 했으면 레이어 쪽을 한번 클릭하시면 입력하던 것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시사항대로 타입 뉴 로먼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타입 툴인 상태니까 위쪽에 이렇게 옵션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타입 뉴 로먼 선택합니다. 위쪽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마우스 휠을 많이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구분 경계선 나타나고요. T니까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40 입력하고 엔터. 색상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 선택하시고 993333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스트로크 선택하고 사이즈는 3 입력해 줍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컬러 아래쪽에 컬러 선택해서 F4개 CC 입력해 줍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컬러를 선택할 수 없다면 클릭해서 그라디언트나 패턴이 선택되어 있을 수 있으니 클릭해서 컬러를 선택하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포지션을 아웃사이드로 하셔야 되세요. 포토샵 GTQ 시험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문제용이 나오니까요. 포지션을 제가 만약에 인사이드로 해 놓는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글자에 지금 현재 스트로크가 적용이 돼서 글자색이 잘 보이지가 않죠? 아웃사이드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글자가 이렇게 이었잖아요. 타입 도구인 상태에서 위쪽에 보면 워 텍스트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고 스타일은 아크 하시면 알맞습니다. OK 하겠습니다. 배치를 약간 회전도 하고 바꿔야겠죠? 컨트롤 T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 눌렀습니다. 에디터 메뉴에 보면 프리 트랜스폼 이 부분 누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전하기 위해서는 바운딩 박스 바깥쪽으로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둥근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잖아요. 그 상태에서 살짝 회전도 하고요. 위치도 알맞게 여기 안쪽을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위치도 수정할 수 있지요. 출력 형태 봐서 알맞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다 풀었죠. 일단은 컨트롤 S 해서 PSD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한 상태이고요. 방금 컨트롤 S 눌렀었어요. JPG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눌러서 Save As 누르겠습니다. 저장하는 폴더는 GTQ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JPG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요. OK 버튼 누르고요. PSD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미지 크기를 먼저 줄여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뒤쪽에 있는 0 하나를 지워봐서 아래쪽도 60으로 줄어든 거 확인하시면 되세요. 픽셀이고 72 픽셀 퍼 인치라는 거 아시고 OK 버튼 누릅니다. 그림이 작아졌어요. 현재 PSD 파일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컨트롤 S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파일하고 옆에 소스 파일을 닫을게요. 파일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로즈 올 누릅니다. 소스 파일 3.jpg는 저장할 필요는 없지요. NO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Create New 버튼 누르겠습니다. 단축키 Ctrl N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파일에 대한 크기는 400에 600인데요. 그 전에 맨 먼저 하실 것은 픽셀인지 아트보드 선택 해제, 레졸루션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맞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스에다가 400 입력하고 하이트에다가 600 입력합니다. 엔터 하고요.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한 후 이름은 배경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에 보면 이게 레이어 패널이죠. 레이어라는 글씨가 있는 부분이.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는 방법은 휴지통 바로 앞에 보면 더하기 모양이 있습니다. 마우스 올려보시면 Create New Layer라는 버튼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저는 레이어에 대한 패널을 위쪽으로 좀 더 위쪽으로 보고 싶어서 바로 위에 있는 Properties라는 패널 이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숨겨지면서 레이어가 좀 더 위쪽으로 배치가 되죠. 레이어 이름 변경해야 되겠죠. 레이어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 배경색이라고 입력합니다. 배경색 레이어에 그라디언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색상 변경할 때는 여기 보이는 이 색을 클릭해 줍니다. 왼쪽 아래쪽 표시 컬러 스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FFCC66 적용합니다.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663333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전체 그림에서 봐서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은 노랑에서부터 자주색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습이 보입니다. 위쪽의 옵션 바에서는 리니어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직선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칠할 수 있습니다. 모드는 노멀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파시티는 100%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색이 노란색이고 자주색으로 가잖아요.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되세요.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시프트를 잡아주시면 스냅이 걸려서 좀 더 정확하게 잘 드래그가 될 것입니다. 3급-4.jpg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메뉴 누르고 오픈 누릅니다. 소스 파일은 이미지 폴더 안에 있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4.jpg랑 5.jpg도 이따가 필요하니까 같이 불러놓고 하겠습니다.
Shift 누른 상태에서 5.jpg도 선택하면 두 이미지가 함께 선택이 됩니다. 이때 아래쪽에 열기 버튼 누릅니다. 4.jpg를 먼저 선택하고 모두 선택하기 위해서 Ctrl A 누릅니다. 메뉴로는 셀렉트에서 올 누른 것이죠.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V. 먼저 정답 파일 저장 먼저 하고 할게요. 파일 메뉴 누르시고 세이브 누릅니다. 시험 볼 때 저장 자주 하면서 하셔야 되세요. 맨 처음부터 저장하고. 왜냐하면 시험장 컴퓨터는 혹시라도 컴퓨터가 다운돼서 답안 파일이 지워질 수 있잖아요. 미리 저장을 해놔야겠죠. GTQ 폴더 선택하시고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 빼기 문제번호로 하시면 되죠. 현재 문제번호는 3이니까 3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보면 레이어 이름을 거미줄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하고 거미줄 입력한 다음 엔터 합니다. 이미지 크기가 크게 배치가 되었죠? 자유 변형 Ctrl T 프리 트랜스폼 누른 거죠? 에디터 메뉴에서 이 부분 누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볼게요. 캔버스 크기보다는 더 작게는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요. 이 정도 캔버스 크기만큼 줄이니까 적당한 것 같고요. 왼쪽으로 약간 이동 하시는 게 더 알맞네요. 엔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할 차례인데요. 거미줄 레이어에 필터 효과를 패싯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싯은 단면화 효과인데요. 필터 메뉴 누르시고 픽셀레이트라는 그룹에 보시면 패싯이라고 보입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약간 더 단순화 되었습니다. 거미줄 레이어의 이미지에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로 방향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는데요. 현재 이 이미지가 우리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출력 형태는 보면 이 이미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래쪽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대신 아래쪽에 있는 배경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런 부분, 이미지를 가려야 될 부분은 마스크 처리하는 겁니다. 방법은 거미줄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아이콘, 네모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마스크가 나타났는데요. 마스크가 흰색이라면은 앞쪽에 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안 보여야 되는 아래쪽은 검정을 칠해 줄 거예요. 방법은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왼쪽에서 도구가 그라디언트 도구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쪽에서는 검정 흰색 색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쪽에 목록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혹시라도 영문판인 경우 이 부분이 기본 사항이 아니라 베이직으로 보일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면 맨 앞쪽에 있는 꺽쇠 모양 눌러서 펼쳐주고요. 세 번째 있는 것이 검정 흰색이니까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쪽 옵션 바에서는 리니어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 모드는 노멀, 오파시티는 100%인 상태에서 하시면 무난합니다. 가려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이 안 보여야 될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아래쪽이 안 보여야 합니다. 위쪽은 잘 보여야 합니다. 안 보여야 될 부분은 검정을 칠하는 거고요. 잘 보여야 될 부분은 흰색을 칠합니다. 가운데 부분 정도, 이 부분은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회색이 지정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는 검정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맨 아래쪽 부분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아래쪽이 이미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미지가 가려졌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배경색 부분이 드러나서 보이는 겁니다. 그라디언트는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런 식으로 칠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었잖아요. 다시 아래쪽 대충 한 이 정도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칠해 주겠습니다. .jpg 사진기 이미지를 선택해서 거미줄 레이어 위에 복사하고 레이어 이름을 사진기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jpg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진기만 잘 선택을 해야겠죠? 배경색이 흰색이라서 선택하기는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CC 버전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만약에 없다 생각하고 퀵 셀렉션 도구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쪽에 선택하는 것 중에서는 저는 맨 마지막에 있는 빼기가 선택되어 있는데 더하기로 선택하고 하겠습니다. 마우스 크기가 저는 이 정도 큰데요. 마우스 크기 크게 하거나 줄이는 방법은 키보드에서 왼쪽 대괄호 누르거나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되지요. 사진기 있는 부분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 있죠? 이렇게 마우스 모양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 부분도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림 안쪽에서 동그라미 부분이 머물 수 있도록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정답 파일 선택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눌렀습니다. 컨트롤 T 자유 변형 프리 트랜스폼 눌렀고요. 위쪽으로도 끌고 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리 홀리전털 누릅니다. 좌우 대칭으로 바뀌었죠? 크기가 너무 크죠? 줄이겠습니다. 조절점, 이런 조절점에 마우스 위치에서 크기를 줄이면 됩니다. 알맞게 줄였으면 엔터 하시고요. 레이어 이름 수정하라고 했었죠. 레이어 1이라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사진기라고 이름 바꾸겠습니다. (10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 생성하고 이 부분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새로운 레이어를 먼저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어 생성하는 방법은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 마우스 올려보시면 Create New Layer죠. 클릭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상태에서 출력 형태와 같이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라 되어 있고 색상은 흰색, F6개면 흰색이죠. 브러쉬 도구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런 부분이죠. 적용해 볼게요. 그럼 먼저 브러쉬 툴을 선택해야 합니다. 브러쉬 툴은 어디 있냐 하면 왼쪽에서부터 5번째. 이 5번째 툴이 브러쉬 도구인데 길게 눌러보면 펜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툴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눌러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흰색은 어디다가 적용하냐 하면요. 이 부분이 흰색으로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찍히게 하려면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정경색 흰색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편리합니다. 아래쪽에 검정 하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디폴트인데 클릭하면 검정 하향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모양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정경색과 배경색이 위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흰색으로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클릭해서 맨 위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F6개가 지정되도록 하고 OK 버튼 눌러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마우스 크기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 부분에서는 화살표 모양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해주고 일반 브러쉬에서 부드러운 원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영문판에서는 이 부분 일반 브러쉬에서 소프트 라운드라고 보일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모양을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시험장에 갔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표식 있죠? 이 표식을 클릭해서 이렇게 작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렇게 작게 표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쪽에 보면 설정 버튼 보이잖아요. 여기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브러쉬 네임, 브러쉬
스트로크, 브러쉬 팁 이렇게 세 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브러쉬 팁을 설정을 해제를 해 볼게요. 그럼 맨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사라졌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제를 하면 길쭉한 게 안 보여요. 이 상태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또 브러쉬 네임도 선택 해제하면 이거는 안 되죠.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돼서. 그래서 브러쉬 스트로크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네임을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이름이 또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가 잘 안 보이고 어려워요 하면 설정 버튼 눌러서 네임도 선택해 놓고요. 팁도 선택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드러운 원을 선택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고 브러쉬 크기는 일단은 한번 클릭해 볼게요. 한 이 정도쯤에서 클릭해 봐서 뭐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브러쉬 크기가 한 30 정도이고 마우스 모양은 이 정도 큰 상태인데요. 그리고 또 클릭. 만약에 너무 크게 배치가 된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왼쪽 대괄호 눌러서 더 작게, 그 다음 오른쪽 대괄호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더 크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 한번 클릭, 또 이쪽 위쪽 부분도 한번 클릭. 여기는 왠지 약간 더 흐리다 했더니 원본 그림이 이런 게 있었군요. 모양 도구 이용해서 음표 모양 작성하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군요. 높은 음자리표. 커스텀 쉐이프 도구를 선택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옵션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서 쉐이프가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 필은 이따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색이든 상관없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스트로크는 노 컬러, 빨간 빛금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색상,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색상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클릭해서 노 컬러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목록 버튼이 보이죠? 클릭하고 높은 음자리표는 음표이니까 뮤직 그룹에 보면 있겠습니다. 같이 생긴 모양을 더블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색상 이렇게 주어졌네요. 모양 레이어를 그린 상태에서는 레이어의 썸네일 앞쪽에 있는 작은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9999 FF 이런 식으로 색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불투명도 60% 적용하는 것은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100%가 아니라 60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회전하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눌러서 바운딩 박스 바깥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회전 가능하니까 그 상태에서 살짝 회전하겠습니다. 위치 좀 더 알맞게 배치하고요. 문자해 보겠습니다. 타입 도구 선택하고 작업 공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합니다. 지시사항대로 바탕 적용하기 위해서 위쪽 옵션 바에서 바탕 선택합니다. 바탕 글씨는 이렇게 BATANG 이렇게 적혔습니다. 50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 더블 클릭해서 50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색상은 이 부분 클릭하시면 되죠. 003300 입력하고 엔터. 작은 글씨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의라는 글씨가 작게 표현이 되었죠. 의라는 글씨 한 글자만 블록 지정해서 위쪽 크기 조정하는 곳에서 35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향연이라는 글씨는 뒤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방법은 그냥 띄어쓰기 눌러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랑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 정도 하시면 알맞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먼저 드랍 섀도우를 아래쪽에서 선택해 줍니다. 각도 앵글은 120 입력, 디스턴스는 5 입력,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도 지정해야겠죠? 위쪽에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2 입력. 아래쪽에 컬러 부분 있죠? 이 부분 클릭해서 FFFFCC 입력하고 OK 버튼 누릅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좀 더 위치 알맞게 배치하고 엔터 하도록 합니다. 문제풀이가 끝났죠? 그럼 이제 저장 먼저 하시고 PSD로 방금 저장했던 거고요. JPG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일 때 JPG 저장하죠. 파일 메뉴 누르시고 Save as GTQ 폴더 안에 저장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래쪽에 파일 형식을 클릭해서 JPG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고요. JPG 옵션 대화 상자에서는 퀄리티 8에서부터 12 사이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OK 버튼 누르고요. PSD 저장해야 되는데 파일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 클릭 40에 6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치 조정해주고 픽셀 72 픽셀 퍼 인치라는 거 아시고 OK 버튼 누릅니다. 그림이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S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전부터 PSD로 저장하고 왔으니까 저장 업데이트 돼서 저장하기 위해서 컨트롤 S만 누르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